그날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5년, 정확히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함께했다.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했다.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하려던 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그녀는 나보다 1년 선배였다. 처음 보는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다. 그녀는 책을 찾고 있었고 나는 우연히 같은 서가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다가 나중에는 둘이서만 만났다. 카페 데이트가 시작됐다. 밤새도록 전화 통화를 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시간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했다. 둘 다 취직에 성공했다.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바빠졌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만큼은 이내응이네. 반드시 만들었다. 나는 IT 회사에 다녔고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 다녔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주변, 처님, 사람들은 우리를 완벽한 커플이라고 부러워했다.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그랬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암시들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 번 물었다. 집은 언제 장만할 생각이니? 우리 아버지도 말씀하셨다. 이제 슬슬 정착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커플이 겪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됐다. 웨딩홀은 얼마짜리로 예약할지, 드레스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신혼여행 예산은 어느 쪽에서 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집은 대체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나는 항상 믿었다. 사랑이 가장 먼저라고, 마음만 맞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춰진다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이 변했다. 관계가 변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5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엑셀시트처럼 숫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하나의 거래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함께 웨딩홀을 보러 다녔고 신혼집 매물도 구경했다. 그녀는 드레스 카탈로그를 넘기며 행복해 보였다. 나도 그녀 옆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괜히 웃음이 났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됐고, 첫 번째 충돌은 웨딩홀 예약 때였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이 있었다. 분위기도 좋고 위치도 완벽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비쌌다. 나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이런 곳에서 아끼려고 하냐고 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 왜 돈 걱정부터 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을지 계산하면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만났다.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나와 누나를 키우셨다. 집 마련할 돈은 당연히 없었다. 반면에 그녀의 집은 상황이 달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문제가 됐다.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다. 신랑 측에서 집은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옆에서 손에 땀이 났다. 결국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겨우 말씀하셨다.
그녀의 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다. 그날 식사 자리는 즉 어색하게 끝났다. 아무도 기분 좋게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했다. 집도 제대로 없이 어떻게 결혼하냐고 하셨다던데. 나는 듣고만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대화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우리 둘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은지 행복한 상상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전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월, 상환금이 얼마인지, 그런 이야기만 오갔다. 숫자가 사랑을 대신하고 있었다. 매일 밤 나는 대출 계산기를 두드렸다. 연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그 말투에서 이미 느낌이 좋지 않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카페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냥 기다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반대하셔. 나도 솔직히 불안해. 5년을 만났는데 왜 아직 집도 없는 차. 거거냐고.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집 한 채 살 능력이 없었다. 그게 내 현실이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이 더 가슴에 박혔다. 5년이 뭐야? 그녀가 말했다. 5년 동안 뭐 했어? 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5년. 2000일이 넘는 시간.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녀 생각을 했다. 퇴근 후엔 달려가서 만났다. 아프면 간호했고, 울면 안아줬다. 그게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처음 만났던 도서관, 첫 데이트 때 마셨던 커피, 그녀가 울 때 건넸던 손수건, 밤새도록 나눈 전화통화, 함께 걸었던 수많은 거리. 그 모든 게 숫자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부모님이 공동명의 아니면 결혼 안 된다고 하셔. 공동명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대출금 위에 그녀 부모님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 짐을 지면서 소유권은 나누라는 말이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사랑인가 거래인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예전 그 눈빛이 아니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계산하는 참박.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단지 우리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안도하는 표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반지는 여전히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채로 카페를 나왔다. 거리가 이상하게 고요하게 느껴졌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다.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사랑이 끝났다는 슬픔보다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상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걸까?
아니면 중간에 어긋난 걸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현실의 리거.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지지 못하면 어떤 사랑도 버틸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했을 뿐이다. 단지 그 최선들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뿐이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맞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그녀 생각이 난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5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이 배웠다. 사랑도 배웠고, 이별도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됐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